사주와 성명학. 오늘은 기타 신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살은 이제 12신살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살들이 있는데요. 그 살들 중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살들, 예를 들어서 백꽃살이라든지 공망이나 삼재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대살이라고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할 건데요. 백호는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하면서 이렇게 7가지를 이제 백호대살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진술충미라고 하는 이 고지에 주로 이게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백호살 그러면 호랑이가 물어가는 살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살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호랑이가 좀 많아가지고 그 1년 중에 6달은 호랑이 사냥하러 나가서 죽고 나머지 6달은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고, 그래서 이제 1년 12달 내내 호환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호살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살로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옛날에 이제 비디오 같은 거를 보면 맨 처음 나와요. 비디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비디오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호환 마마 이러면서 나온 그 호환이라고 하는 것이 백호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 백호가 다 동물원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살이 살작용을 하기보다는 그 구경하는 정도의 용도. 그래서 그 쓸모가 있을 때는, 그 사용처가 있을 때는 살이 살작용하기보다는 기술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백호살을 대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교통사고나 수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백호살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본적으로 백호살이 사주에서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구궁법에서 나온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에 적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백호살을 사주 풀이를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연월일시 중에서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해당 시기와 해당 궁의 육친적인 작용을 이제 주로 설명할 때 씁니다. 주로 백호는 백호 창광이라고 해서 피를 본다, 피를 흘려서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건 아니고 백호살이 있는 궁이나 백호살에 해당되는 육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백호살을 건드렸을 때, 이때 이제 백호살이 발동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백호살을 직업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 진년을 만나면 갑진년이라고 해서 갑진 백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연지에 백호가 있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갑작스러운 흉사로 죽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주의 육친이 비견이면 또는 비견겁제면 어렸을 때, 즉 금묘실상으로 연주에 해당되겠죠. 어렸을 때 죽은 형제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월주에 백호살이 있을 경우에 부모 형제가 떨어져서 살게 되거나 가족 중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주에 있으면 어린 시절에 몸을 다친다거나 부부간에 불화할 수 있고, 시주에 있으면 자녀가 유산되기 쉽고 아이 갖기가 어렵다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백호가 살로 작용을 하려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었을 때 갑인, 정축, 경호, 정축 이렇게 백호살이 월과 시에 있죠. 이럴 경우에 정화라고 하는 육친과 이 축 중에 개, 신, 기라고 하는 이런 이 지장간이 있죠. 이 지장간 중에 가장 약한 것이 다치기가 쉬운 것을 뜻해서, 여기에서 가장 다치기 쉬운 것 그러면 축 중에 신금, 그리고 축 중에 개수가 제일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 백호를 건드렸을 때 이것들이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백호가 발동하느냐 그러면 축술미 형사를 띠거나 축미 충하거나 축진파하거나 했을 때 이 중에 있는 백호가 인동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발동하는 세운 또는 대운에
그리고 이 시기와 맞물려서 가족 중에 누군가, 즉 여기서는 축중의 신금 그러면 겁재죠. 겁재와 계수 그러면 상관이죠. 상관. 그러면 이 겁재는 형제를 의미할 거고요. 계수 상관은 할머니를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기 30대 이전까지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라고 한다면 백호가 인동될 때 할머니가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객지에서 사망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백호살을 이미 사용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이제 백호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백호살을 사용했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백호살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그 피를 보는 직업들 또는 사람의 생사여탈에 관여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 경, 검, 의료, 계통 쪽 종사자 또는 건축 관계자나 교육자 그리고 점쟁이. 교육자랑 점쟁이가 왜 백호살인가 라고 하면 생사라고 하는 것 자체 또는 삶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교육자는 아이들이 진로를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백호살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쟁이는 그 사람이 이제 점을 보러 왔는데 너는 지금도 안 좋고 과거에도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죽어 그럼 이 사람이 자살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게 이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원령에 저렇게 이 백호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백호살 직업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 백호살이 살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백호살을 인동할 때마다 부모의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승진을 한다거나 영예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그 부모님이 교육자로 알고 있어요. 이 사주는. 예, 그래서 원령의 백호가 부모님의 직업으로 사용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본인의 직업을 이 백호의 직업으로 가졌을 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백호가 있다고 해서 이 백호살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으로 쓰면 좋다더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보면 부모 형제 중에서 사고사를 당한 분이 있는가 그리고 피를 보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고 시주에 있다. 시주에도 있죠. 그러면 자녀가 피를 보는 직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가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아이를 가질 때 난산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제왕절개가 참 흔하거든요. 그래서 시주에 백호가 있을 경우에 자녀를 갖는 데 있어서 난산 그러니 제왕절개 이런 걸로 출산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그러하다 그러면 시주의 백호살은 해결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도 없고 자녀의 직업이 군, 경, 검, 의료계통 쪽 또는 점쟁이나 교육자나 이런 쪽의 직업을 갖지 않았다. 요즘은 그 칼 드는 직업 그래가지고 요리사도 백호의 직업에 쳐주긴 해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런 직업을 갖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자녀의 건강이나 사고수에 대해서 늘 근심 걱정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을의 무자 그리고 정축 계묘 이랬는데 제 아버님 사주네요. 아버님이 일주에 백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9세 갑술년에 축술형 받아가지고 이제 소간을 먹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지 식신이 백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먹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는 게 본인의 백호살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팔자에는 없지만 우리 아버님 팔자에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이게 발동했다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괴강살, 백호살 지났고요. 괴강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괴강은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술 이렇게 그 진과 술만 괴강으로 얘기를 합니다. 괴강은 청강의 진과 하괴의 술을 줄임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식받자 중에서 진, 술이 붙는 간지에만 붙는 건데요. 길흉이 극단을 달리는 신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괴강은
그 효성이 지극한 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의미도 있기는 하는데요. 개강이 붙으면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서 강한 직업군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에 개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총명하고 문장력이 뛰어나서 병권을 잡게 되며 살생을 즐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직업을 군인, 경찰, 교수, 예술가, 사장 등과 같은 권력과 명예에 해당되는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일주에 있을 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사주가 약하면 개강의 힘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흉한 의미가 작용하게 되고 여러가지 재앙이 생깁니다. 즉, 그 신약한 사주는 개강사를 봤을 때 직업을 이런 쪽으로 꼭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자 사주가 개강이면 용모는 아름다워도 남성적인 성향이 나타나서 배우자 운을 나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만 간호사나 의사와 같은 직업을 가지면 흉함이 감소됩니다 그랬네요. 남자가 개강이면 청렴결백하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니 고관대작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관대작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사주가 좋아야지 고관대작이 되겠죠. 경술일주네요. 무호, 병진, 경술 그랬는데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편인격에 평관받는데 이제 직업이 간호사가 되려면 평관격 또는 상관용신, 평관용신 이런 것들이 간호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경술일주 개강사를 설명하면서 간호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당당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술개강 그리고 임술백호 이랬죠. 이거는 백호살도 있고 개강살도 있습니다. 근데 공권을 잡거나 살생을 즐겨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계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백호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는 개강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직업을 상대로는 신중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망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천간 10자, 지지 12자 이렇게가 그 짝을 맞춰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갑에서 개까지 가면 끝나고 나서 두 글자가 남아서 하는 것을 공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부터 시작해서 개유까지 짝을 이뤘는데 그러면 술해는 누구 짝이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짝을 찾지 못한 술해가 공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갑부터 시작해서 개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뭐 공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공망은 짝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 비어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목이 공망이면 썩어서 부러지는 것과 같고 토가 공망이면 흙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금이 공망이면 비었으니 소리가 울리고 화가 공망이면 잘 타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금이 공망이고 수가 용신이고 그러면 금은 비었고 그러니 파이프 간이 되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서 잘 됩니다 해서 소방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것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작용하기보다는 일단은 공망이 있는 위치 그리고 육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성이 공망인 남자라고 했을 때 그 재성이 공망이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네, 배우자가 남자일 경우 배우자가 없어야 되거나 있어도 없는 것 같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외국인을 만난다거나 얼굴을 자주 못 보는 상황을 만든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잘 사는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결혼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뭐 결혼을 했더라도 싸움이 많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위치상으로 공망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데 대체적으로는 연주 기준으로 공망을 봐요. 신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 기준으로 월주에 공망인 지지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을묘년생이다. 제가 을묘년생이니까요. 그러면 자축이 공망이죠. 자축이 공망이라는 것은 월지가 공망이니까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지가 공망이라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영업장이 비어 있는 것 같은 또는 영업장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내 자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책상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거나, 그래서 이게 도저히 사업 업무용 책상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지저분한 뭐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월주가 공망인 사람 사무실을 갔는데 의료계통 쪽이에요. 근데 책상까지 다 이 쓰레기처럼 이 천이 막 쌓여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이게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공망을 활용을 잘 하는 거고요. 일지가 공망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이제 배우자궁이 비어 있다라고 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다거나,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을 만난다거나 뭐 이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또는 만났지만 얼굴 보기 힘든 주말 부부를 한다거나 기러기 생활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공망이 그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시주에 공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녀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들이 없어요일 때도 있고요. 또는 자녀가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존재감 없는 자녀, 즉 나한테 어떤 영향도 안 미치는 뭐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공이 공망이면 자식 키워봐야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 안 섬길 거예요 또는 안 모실 거예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망에 대한 의미를 뭐 굳이 비었다까지만 외워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주 예를 들어서 정사, 갑진, 무오, 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축이 공망이니까 시주가 공망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유산이 잘 된다거나 아이를 다른 사람이 키워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이제 유산이 잘 되는 것은 그 일지와 이 시지가 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공망은 충이나 합으로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비었지만 합은 자꾸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었지만 공망이지만 합으로서 풀려주는 것, 그리고 비어있는 것을 갈아엎어야 되는 충, 이렇게 만났을 때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딸이 둘 생겼고요. 그러니 일단 자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충으로서 자녀가 둘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삼재. 예전에 이제 삼재가 되게 무서웠던 시절이 있어요. 삼재라고 하는 것은 삼재 판란이라고 해서 뭐 여러가지 재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띠 기준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임묘진년생이 임묘진생이 여기 어디지? 임묘진이 아니구나. 그 신자진생이 인묘진년을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 신자진 그랬죠.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신금과 충하는 해부터 3년 동안 이것을 이 삼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해묘미 했을 때도 해를 충하는 4부터 4, 5미 삼재가 해묘니 하는 띠의 삼재. 올해는 유년이니까 인오술 하는 생이, 그러니까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신년, 즉 2016년부터 신유술 하는 이 내년까지 삼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삼재는 연주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기와 새가 만나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세의 싸움에서 밀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봉건주의적인 시대 때 또는 연좌제가 있을 때 삼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는 조상궁에 해당되는 거고 가문이나 집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삼재 판란에 해당되는 해에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모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 빨갱이 그러잖아요.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잡혀 들어갔을 때 연좌제 이런 게 생겨서 이게 그 영모가 있었으면 삼족을 멸하고 그래서 다 같이 나빠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연좌제가 있을 때 집안에 간첩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 봐서 절대 합격을 못 하거든요.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때는 삼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연좌제도 없고 집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가 유명무실해졌어요. 근데 아직도 삼재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절, 그리고 무당집 이런 데서. 이때 이제 삼재 판란이 들었으니 삼재굿을 해야 된다거나 부적을 써야 된다거나 해서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삼재가 작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손님들이 늘 물어봐요. 내가 삼재냐고. 그래서 그냥 한번 알고 계시라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걸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천을기인 또 많이 쓰거든요. 천을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길신을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것을 소멸시켜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간의 천을기인이 상대편에 많을 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돕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내 팔자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 궁합에서 자신의 일간의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상대방 사주에 많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거다라고 조금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일 때 해유가 천을기인인데 사주에서 해수나 유금이 있을 때 정화일간에게 잘해주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정화일간이 돼지띠나 닭띠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도움을 많이 받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냥 큰 도움은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누가 물어보면 이게 천을기인인데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무경 일간은 충미가 천을기인이고요. 을기는 자신, 그리고 병정은 해유, 신은 이제 인오, 그리고 임계일 때는 사묘가 천을기인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경우 여기도 천을기인, 여기도 천을기인이죠. 갑인, 정축, 경호, 정축했을 때 축미가 천을기인인데 이 사주에 축이 있으니까 부모나 자녀로 인해서 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게 뭐예요? 공망, 그죠? 그리고 백호 그랬죠. 이런 경우 어떤 게 제일 먼저 작용하냐 그러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정축이 백호인데 공망 맞았어요. 그럼 백호살이 작용을 안 하겠죠. 기인은 그것도 작용 안 하겠죠. 근데 천을기인이 공망도 해소하고 백호도 해소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흉한살들이 다 중화가 돼가지고 약화돼 버려요. 그러면 백호살로서의 작용도 크게 하지 않고, 그리고 공망으로서의 작용도 크게 하지 않고, 천을기인의 작용도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일간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일간 기준이 아니라 내 팔자에 있는 것에서 나타난 기인이 다른 천간도 기인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보는 건데, 보시면 일간 기준의 기인은 없으나 사주의 개수 기준으로 양기와 음기가 모두 함께 있습니다. 개는 사묘가 기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개는 뭐예요? 정화한테 평관 그랬으니까 자녀죠. 자녀가 나의 인맥으로 인하여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도화살, 제일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연살, 12신살의 연살과 비슷하게 작용하는데, 자오묘유 하는 그쪽만, 왕지만 도화살이 작용됩니다. 도화가 왜 도화냐면 복숭아꽃이 필 때 향기가 너무 진해서 온갖 벌레들이 날라다니게 되기 때문에 도화살이 있으면 꼬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꼬이냐면 벌레가, 쓸데없는 것들이 막 꼬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안 좋게 쳤죠. 왜냐면 여자가 도화살이 있으면 동네 남자들이 다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게 될 건데, 이게 웃긴 게 못생겨도 도화살이 있으면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쁜데 도화살이 있으면 정말 많이 있겠죠. 근데 못생겼는데도 도화살이 있으면 그 성추행을 많이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도화살이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인기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안 좋은 살이지만 시대가 변해서 좋은 살로도 좋은 작용도 하게 됩니다. 즉 인기를 얻는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꾸미기를 좋아하고 사치를 즐기고 이성으로 인해서 재앙이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인오술 이 삼합이죠. 인오술 삼합에서 첫 번째 생지 다음에 있는 것을 생지 다음에 있는 왕지를 도화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유축에서 사 다음에 있는 오가 도화살이고요. 신자진에서 신 다음에 있는 유가 도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해묘미에서 해 다음에 있는 자가
도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돌아가는 방법은 알겠죠? 도화살 보기 참 쉬워요. 그래서 도화가 있으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화살이 앉은 자리 위에 여자는 관이 있거나 남자는 재가 있거나 그러면 그 남자 주변에 또는 여자 주변에, 그러니까 나 말고 상대방, 배우자 주변에 이성이 많이 꼬일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대장군방. 이건 이제 대장군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를 갈 때 주로 쓰는 건데요, 기문동갑에서 나온 신설입니다. 기문이 아니고 기문인데, 기문동갑에서 주로 나온 건데요, 대장군이 앉아 있는 방향을 보고 싸움을 하면 불리하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앞에 전쟁에 정말 잘 싸우는 대장군이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싸움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죠. 다르게 얘기를 해봅시다. 해가 떴어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보고 싸움을 나갔어요. 그럼 눈이 부셔서 앞을 제대로 못 보니까 싸움에 불리하죠. 대장군을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을 등지고 싸움을 했단 말이죠. 또는 대장군이 등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겠죠. 상대편에게 불리하고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도 내가 전쟁을 하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도 대장군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사도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싸움을 하러 갔다는 얘기죠. 그럼 눈이 부셔서 싸움을 못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군 방으로 이사 가지 마십시오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대장군이니까 왕지가 대장군이 되겠죠. 어떻게 보냐면 임묘진의 자, 사오미의 묘, 네, 신유술의 오, 그리고 해자축의 유. 이거 어떻게 외우는 게 쉬울까요? 보세요. 임묘진 했을 때 이 진의 삼합 뭐예요? 자, 그죠? 사오미의 했을 때 미의 삼합의 왕지 묘, 그죠? 신유술 했을 때 술의 삼합의 왕지 오, 그죠? 좌오묘만 붙으니까. 해자축 했을 때 축의 삼합은 사유축 하죠. 그러면 유가 대장군방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은 내 팔자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인묘진 하는 해에, 지금은 뭐죠? 신유술 하는 해죠. 그러면 신유술 하는 해에 내년까지는 이 오방 남쪽으로 이사를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동토가 생기고 출행 등에서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또 삼살방인데요. 이것은 구궁에서 나온 구궁 모르시나? 구궁 100수성, 200이흑토성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구성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구궁에서, 즉 이건 방이학이란 얘기거든요. 구궁에서 나온 살이 삼살방향입니다. 상극이 되는 기운이 만났으니 싸움이 난다고 해서 대장군방과 삼살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이사 갈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신자진년에 사오미방, 즉 뭐냐면 신자진은 뭐예요? 수기, 그리고 사오미는 화의 세력, 기와 세가 만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해묘미 목국에 해당되는 연에, 신유술 하는 금 세력에 해당되는 방향, 그리고 이노술, 그래서 이건 화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해자축하는 방향. 이것이 다 삼살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는 뭐예요? 올해 유년이죠. 유년. 사유축하는 년이 됐죠. 올해가 사유축하는 년이 됐으니까 임묘지는 뭐예요? 삼살방이 되겠죠. 사유축에서 축에서 뭐예요? 축하고 그 사유축하면 해자축 하는 년에도 유방으로 가면 안, 해자축하는 년에는 유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올해를 얘기를 하자면 신유술 하는 해에 오방, 그래, 즉 남쪽은, 올해 남쪽은 대장군방, 내년까지 대장군방, 그랬으니 남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올해가 신유술, 아니지, 신유술이 아니고 사유축했죠. 올해 사유축 했으니까 임묘진으로 가면 삼살방이다 그랬죠. 근데 올해가 유년이니까 묘방, 특히 동쪽 정동쪽은 그 세파를 맞았다 그래서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동쪽과 남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년은 술년이죠. 술년이기 때문에 그 인호술 하는 년에 해당돼서 북쪽 해자축 방향이 삼살방에 해당되고, 내년이
신유술하는 그 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남쪽도 대장군방이 되니까 내년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사를 하면 망해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타 신살 방이하게 적용되는 이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대장군방과 삼상방을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언제 이사를 할 건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사주는 방이학이 아니기 때문에 방이학이 아니고 시간학이기 때문에 그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뭐랄까요 잘 맞지 않거든. 잘못된 견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주를 볼 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쪽 방향만 피하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타 신살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에는 억부와 용신에 대해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용신은 그 여러가지 용신 잡는 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